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다우나스닥 시장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모처럼 우리 시장으로까지 온기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배당락이 있었던 날이죠. 배당락은 실질적으로 이제 2020년 장세였던 출발점이 아닌가 싶고,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를 상당히 자극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도 IT 섹터 전반 흐름이 굉장히 양호했죠. 오늘 방송은 이제 그 삼성전자 랠리의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IT 관련주 중에서도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부류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반대로 이제 그 매수해볼 만한 그런 중소형 IT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강의는죠.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진행이 됩니다. 장세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전개가 되고, 또 이제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많은 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참석 당부드리고요. 자, 본격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매수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절정을 통과한 종목은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매수가 포화를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 동진 세미캠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인데 일단 그 수급 논리로 따지면은 비슷한 종목이 이제 그 솔브레인 있죠. 솔브레인이 이제 훨씬 낫다고 이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하이닉스까지는 괜찮은데 LG 그룹 향 매출이 높은 종목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 펜미스 회사죠. 1등 회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요.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LB 세미캠도 마찬가지고 아바코, 뭐 비아트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그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기술 진입 장벽이 낮은 종목. 제가 이제 KH바텍을 앞서도 이제 MC넥스와 비교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MC넥스가 훨씬 낫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KH바텍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힌지죠, 힌지. 폴더블 폰 절대 수혜인데 이런 것들은 시장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상승 사이클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 주가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고 오늘도 장중한 때는 뭐 굉장히 크게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게 낫겠죠. 우리가 상대 주가 논리로 이왕이면 스마트폰 관련 중에서 가장 좋은 중식을 사는 게 낫다고 이제 보는 거죠. MC넥스는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매수를 해야 되는 세 가지 정도 부류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한 9월서 제가 이제 9월서부터 이제 계속 강조를 해드렸죠. 삼성전자의 방주 하면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한 이유는 여러분들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전략적인 이해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SFA 혹은 이제 자회사 SFA 반도체. 잠시 후 이제 우리가 SFA 반도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원익 IPS도 있고 원익 그 Q&A도 있고 이제 원익 머티리얼도 있죠. 그런데 원익 IPS가 제일 낫다고 봐야 되겠죠. 핵심주라고 봐야 되겠고 소울브레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진세미캠도 삼성전자가 지분을 한 4.8% 출자했는데 앞서 이제 그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 간의 어떤 그 수급적인 상관관계 그거를 고려한다면 동진세미캠은 좀 탈락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삼성전자가 이제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고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가 된다면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감안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는 이제 시가총액 절대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게 되면 IT 섹터 내에서도 소외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체감을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역사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굉장히 심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의 방주 이런 얘기들을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죠.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KC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이닉스에도 납품하는데 아니 그 삼성전자만 납품하는 것보다는 이제 하이닉스하고 같이 납품하는 게 KC텍 입장에서 훨씬 낫다고 봐야겠죠. KC텍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따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경쟁업체가 넘볼 수 없는 핵심 기술. 그 앞서서 이제 우리가 매수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종류에서는 기술 진입 장벽이 낮은 종목이라고 했죠. 이건 이제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기업이 되겠죠. 뭐 점유, 핵심 기술이라든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종목. 네페스가 대표적인데 네페스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은 조정기입니다.
지금 기간 조정 과정으로 봐서는 내년도 이제 그 상반기 빠르게 되면은 한 2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페스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죠.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이 일단락되고 기간 조정 과정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바닥 이후에 기간 조정이 3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3개월 정도 받게 되면은 20일 이동평선의 방향성이 수평에서 이제 그 상승 전환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제가 어제 방송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10일 이동평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드렸는데, 단순한 논리죠. 단순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가 그 톨스토이 말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가장 깊이 있고 심오한 진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소박한 데 있다는 것이죠. 왜 이 10일 이동평선이 중요하냐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그 21일 동안 순매도 이후에 5조 원을 순매도 이후에 순매수 전환된 게 이제 10일 동안 순매수를 이어갔죠. 자, 그렇다면 10일 이동평선을 깬다는 것은 최근 10일 동안에 산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깨지는 거죠. 평균적으로 손해를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갭이죠. 갭 상승이죠. 우리가 돌파 갭 혹은 급진 갭인데, 이런 갭은 소멸 갭은 이제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런데 소멸 갭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 돌파 갭 혹은 이제 급진 갭이라는 거죠. 갭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수급의 어떤 그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21일 동안 순매도는 가정, 이게 이제 그 조정 파동이라고 했어요. 조정 파동, 상승 충격파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초보분들께서는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 하여튼 그 조정 파동에서 5조 원을 매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충격 파동에서 2조 원 매수에 불과한데도 신고가를 앞전 고점을 돌파했죠. 굉장히 가볍죠. 이게 충격파의 어떤 거 굉장히 강점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제가 추가로 3조 원 이상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뭐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역사 신고가를 이제 돌파하고 랠리를 이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본다면 요번에 이제 마지막 돌파 갭에서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 상투가 안 나왔어요. 굉장히 가볍게 돌파했다는 거죠. 가볍게 다시 갭 상승과 함께 신고가를 앞전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오늘 이제 드디어 양봉이 나왔어요. 역시 그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사지 말아야 주식 중에서 동진 세미캠과 아래가 이제 솔브레인이거든요. 동진 세미캠은 파동상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완벽한 5파동이 완성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5파동에서는 투자자들, 시장의 참여자들 모두가 확신과 흥분에 의해서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 바잉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매수의 극점, 즉 매수가 포화 상태를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5G 섹터에서는 이제 KMW가 이제 대표이죠. KMW는 너무나도 좋은데 독보적인 어떤 그 5G 장비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물량이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죠. 자, 반면에 솔베리는 어떻습니까? 솔베리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갓돌파하는 그런 단계죠. 아직 돌파는 안 했습니다. 돌파하는 그런 과정이죠. 특히 이제 국산화 수혜주인데 일본과 이제 그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점프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지 말아야 될 두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 좌상단이 실리콘옥스입니다. 실리콘옥스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그 팹리스 국내 독보적인 1위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삼성향이 아니라 LG향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9월 초서부터 오로지 삼성만을 얘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하이닉스도 저는 별 볼 일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 주가를 보면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보다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그래도 삼성전하고 이제 보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밀고 나갔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결국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오르고 조정받을 때 이제 덜 조정받는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실리콘옥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지금 잠시 아래 화면을 보실까요? 아래 종목은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밀접한 종목군들, SF 반도체, 원익 IPS, 덕산 네오록스, 네페스거든요. 이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면면이 강세 추이를 보이고 있죠. 자, 다시 이제 실리콘옥스, 그 다음에 비아트론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그 디스플레이 관련인데, 역시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LG향이라는 거지, LG향. LB 세미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 쪽인데, 역시, 이 LB 세미콘하고 이제 그 SF 반도체를 여러분들 비교해 보세요. 같은 이제 그 후공정인데, SF 반도체는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 전개가 되고 있고, LB 세미콘은 아직까지도 바닥을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죠.
여전히 지금 LB 세미콘을 들고 있으면서 왜 이게 주가가 안 오느냐 자꾸 하소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영역이거든요. 어려운 영역이 아니죠. 자, 아바코. 어려운 영역이면 저도 못하죠. 아바코는 이제 모양새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제가 보기에는 이제 LG 향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시장이 지금 4차 산업혁명 혹은 이제 시장이 요구하는 거대한 흐름은 1등주입니다. 1등주. 자본력과 기술력의 1등주. 그쪽으로 지금 독과점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몰리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SF 반도체. 오늘 조금 오버슈팅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내일 뭐 저도 궁금한데, 오늘, 개인 투자가 분들이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저희 회원분들도 전화가 와갖고,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지금 뭐 SF 반도체 같은 경우가 10%가 넘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뭐 이런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조정받을 때, 지금, 주가가 한 5일, 6일 정도 계속 조정받아왔죠. IT 섹터가 오르기 전에. 어제 오르기 전에 한 5, 6일 정도 계속 조정받았는데, 그때 여러분들 조정받을 때 우리가 충분히 사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익히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삼성전자가 약간 물린다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약간 물린다고 살 때가 사는 거지, 오늘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따라 사기가 참 애매한 거거든요. 자, 원익 IPS도 흐름 굉장히 좋죠. 뭐 이런 추세라면 이제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고요. 덕산 네오록스도 뭐 굉장히 양호하죠. 덕산 네오록스는 우리가 9월 달에 제일 먼저 직전 고점, 3월 달, 4월 달 고점을 돌파했던 뭡니까? 디스플레이 섹터 중에서 최고 첫 번째 돌파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도주라고 여러 번 강조해드렸고요. 네페스는 지금 조정기예요. 조정기인데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한 3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다면 내년도 2020년도 장세를 빛낼 주도주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종목, 사야 될 다섯 종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KC텍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지금 삼성전자양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 덕산네오록스 KC텍이 들어있네요.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오늘 현재 지금 2시 46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466억을 순매수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은 굉장히, 물론 이제 코스피 시장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IT 쪽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다이나믹한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시장의 팔알은 항상 삼성전자가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460억 정도 그 정도 순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열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이제 IT 중심으로 시장을 바라보니까 저도 좀 취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SFA 반도체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거래가 좀 과열이에요. 지금 벌써 2천, 거의 한 3천만 정도 나오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앞전 거래, 이때가 이제 누가 뭐래도 이제 거래 상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일부 좀 팔으라고 했는데, 조정을 받았지만 괜히 팔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흐름. 그 다음에 그 종목의 어떤 개인기, 핵심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슈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전환됐기 때문에, IT 전반으로 이제 이슈가 된다고 봐야 되겠고, 또, 지금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특히 IT 섹터를 우리가 가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자, 월봉 보면 이제 1파동, 2파동, 3파동인데, 3파동은 반드시 이 고점을 돌파하는 거고, 언젠가는 이제 조정이 들어오죠. 조정 4파동 들어오고 또 5파동이 남아있죠. 대체적으로 파동론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1파동과 3파동 위에서 5파동이 가장 센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SF 반도체, 삼성전자를 먼저 봤어야 되네요. 자, 흐름 좋죠. 거래량은 뭐 크게 실리지 않는 모습인데,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이제 지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눌러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면 시장은 아주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면 나머지 쪽은 소외를 받거든요. 우리 시소라는 게 한쪽이 오르게 되면 반드시 반대쪽이 빠져야 되겠죠. 그런데 시장 절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난해한 영역으로 이제 난해한 어떤 굴레에 빠진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의 방주 이 원칙을 지키는 게
꼭 이게 100% 정답이라는 건 아니죠. 제가 뭐 저도 뭐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흐름 좋고요. 그 다음에 원익 IPS 보도록 할까요? 종목은 여러분들 그 IT 종목이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자기만 잘 아는 종목, 그런 종목 중심으로 사실 유튜브 방송도 뭐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가 다가 아니에요. 제가 보통 이제 한 15분 정도에서 유튜브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 15분 내에서 그 많은 종목을 다룬다는 것은 사실 좀 궤변이고 그렇다고 한 종목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구독자라든가 뭐 좋아요 이런 것도 감안한다면 종목을 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께서 이게 꼭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그 어떤 그 뭐라 할까요? 어떤 논리라든가 송재우라는 사람의 어떤 논리, 기법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주식 투자하시는데 많은 이제 활용을 하시라는 것이죠.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또 사봐야 되겠죠. 거래량 과열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뭐 계속해서 매수 관점이죠. 원익 IPS 같은 경우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정기 때를 이제 잘 견뎌내야 돼요. 조정기 때를. 강세장에는 강세장에 맞게 좀 물려있는다. 그런 생각으로 항상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덕산 하이메탈. 네오룩스죠. 전 죄송합니다. 덕산 네오룩스도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월봉 보면 이제, 월봉 한번 보도록 할까? 월봉 보시면 이제 역사의 고점이 31,300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다 돌파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 또 사고 이런 논리로는 안 돼요. 저희 뭐 회원분들 중에서도 이제 단기 매매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그 성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바이 앤 홀드 이런 것들이 가장 좋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또 대량 거래가 터지거나 누가 보더라도 무리가 있는 고점대에서는 일부 좀 매도해 주는 게 좋다고 봐야겠죠. 자, KCT 가볼까요? KC텍은 이제 국내 유일의, 이것도 일본 기업들이 거의 뭐 과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CMP 장비입니다. CMP 장비 업체죠. 이게 이제 평탄화 장비 혹은 소재 기업이죠. KC텍.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삼성전자 향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가가 또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요. 좀 물린다 생각하고 사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페스를 한번 볼까요? 네페스. 네페스는 제가 이제 고백하건데 예전에 이제 그 9월 달인 거로 이제 기억나는데 9월 달에 한번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거품을 울고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손에 주가가 조정이 좀 많이 들어왔죠. 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것도 이제 그 5G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좋았어요. 사실 올해 그 초반 워낙 좋았기 때문에 거기 따른 반대급부로 조정을 받은 거고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은 거의 일단락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 가격 바닥에 위해 기간 조정이 충분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빠르면은 이제 1분기 한 3월 달 정도, 늦어도 한 4월 달 정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원래 선수들은 이런 것들 가격 바닥을 찍으면은 천천히 조정받을 때마다 선취미 차원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나중에 봤을 때는 그 효과적인 어떤 이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강연장에 많이 참석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